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부서예요. 매우 중요한 부서예요. 안녕하세요. 호출언니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우리 축하할 일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두 분이나 취업을 하셨는데 이 두 분 다 우선 취업에 대한 축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맨날 이렇게 영상으로만 호텔리어에 대해서 알아보시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호텔리어가 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 왠지 제가 취업한 것처럼 너무나 신이 나요.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연은 두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A 구독자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A 구독자님께서는 최근에 면접을 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꼭 갖춰야 할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메일이 왔어요. 그 이메일을 읽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윤튜버님 구독자입니다. 몇 주 전에 GR로 면접에 대한 팁 알려주신 거 정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비록 GR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윤튜버님 도움 덕분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서비스센터 부서라 전화 받는 일을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서비스센터 부서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다면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최근 영상 중에 호텔을 그만둔 이유 영상을 봤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옆집 언니 같으면서도 선배로서 예비 현직 호텔리어들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7월에 입사하게 되는데 많이 힘들면 윤튜버님 영상들 보고 위로 많이 받으려고요. 아무튼 늘 감사합니다. 매번 댓글 다는 걸 까먹지만 그래도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이메일을 주셨어요. 우선 우리 A 구독자님 다시 한번 취업하시게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너무 신났네요. 자,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전화 받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마도 제가 근무했었던 GSC 게스트 서비스 센터랑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A 구독자님에게 이미 답변은 다 드린 상태이고요. 제가 A 구독자님께 답변 드렸던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전화 받는 트레이닝은 선배들이 잘 해줄 거라 믿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객님들이 하시는 안 좋은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A 구독자님을 행복하게 할 수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반응하거나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호텔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근무를 하시던 호텔에서 A 구독자님이 닮고 싶은 롤모델 한 분 정도는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롤모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이틀을, 3일을 버티다 보면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요. 그렇게 능력과 경력을 키우면 승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지치더라도 맥주 한 잔에 고단함을 털어내시고 꿋꿋하게 버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이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이메일 주세요. 제가 위로가 되어드릴게요. 모쪼록 힘든 길이었지만 또 행복했어요, 저는. A 구독자님도 그러시길 바랄게요.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데에는 사실 다 이유가 있는데 우선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선배들이 더 많이 알려주겠죠. 게스트 서비스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표 전화를 응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다 응대하고 통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호텔의 대표 이메일 또한 관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호텔마다 조금 다르고 또 호텔의 규모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 픽업이랑 샌딩 서비스도 저희가 예약을 해드렸었고 예약과의 업무도 살짝 했었었고 룸 서비스 주문도 저희가 다 받았었어요. 한 가지 제가 이 A 구독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절대 고객님들의 험한 말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지켜주고 나 자신을 많이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답장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우리 두 번째 구독자님, B 구독자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B 구독자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느낌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몇 번이나 질문드렸던 구독자예요. 항상 힘이 되는 조언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언니가 계셨던 전화 받는 센터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에 호텔 객시브에 합격했는데 제가 원했던 부서는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센터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도 부족하고 왜 제가 여기로 배정되었나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언니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외모적으로 부족해서인 걸까? 경험이 부족해서인 걸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영어랑 중국어 의사소통이 된다는 이유로 보내진 것일까 생각도 듭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이쪽 부서에 배정이 되는지, 또 이곳에서 업무를 하는 것의 장점이나 앞으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 몇 년간의 경험이 있으면 훗날 백오피스, 이것도 백오피스지만 그 외에 인사부, 판촉부 등으로 가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B 구독자님도 객실부에 합격하신 걸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우선 우리 B 구독자님의 사연을 보면 백오피스로 들어가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객실부로 배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객실부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배정이 되신 것 같아요. 전화 받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근무했었던 호텔의 이 게스트 서비스 센터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호텔에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 전화, 객실 내의 전화, 다른 업장에서의 전화, 이멀전시 콜, 수영장에서의 전화 뭐 이런 것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전화들이 있겠죠. 호텔 내에 그 전화들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연결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손님들이 호텔에 처음 도착하시면 호텔의 첫인상을 만드는 건 프론트데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의 꽃이라고들 굉장히 많이 불려요. 하지만 실제로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이 게스트 서비스 센터라는 부서, 전화를 받는 부서가 호텔의 꽃입니다. 여러분 우선 호텔에 투숙을 하고자 하시면 전화를 하시겠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고자 하실 때에도 전화를 하시겠죠. 호텔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길을 잘못 모르실 때에도 전화를 하십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전화를 하실 때 전화를 받는 직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호텔 브랜드의 신뢰나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건 바로 이 게스트 서비스 센터예요. 여러분이 어느 A 호텔에 전화를 했어요. 특 1급 호텔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 미팅이기 때문에 늦지 않고자 길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호텔의 직원의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네, 여기 호텔 맞는데요? 저희 호텔 오시려면 서단역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100m 앞으로 걸어오시다가 보면은 저희 호텔 보이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호텔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럭셔리하다, 고급스럽다, 서비스가 대단히 좋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 직원의 태도 때문에 가기 싫어졌어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실까요? 단순히 전화 받는 업무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무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굉장히 쉰 목소리가 나와서도 안 되고 너무 하이톤이 나와서도 안 되고 너무 낮은 톤이 나와서도 안 돼요. 너무 친근하게 다가와서도 안 되고 너무 폴라이트하게 격식을 차려서도 안 돼요. 어렵죠? 그리고 고객님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네 고객님 그러세요 고객님. 네 고객님 이 객실은요 고객님. 이 객실 금액은 어떤데요 고객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객님을 남발했을 때 듣기가 불편하진 않으세요? 너무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또 좋지 않아요.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전화를 받는 부서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부서이고 남 모르게 홀로 빚을 내는 부서예요. 전화 받는 부서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그 많은 전화는 다 누가 받을까요? 객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을 아무도 처리하지 못한다면요? 전화를 받는 직원이 없어서 이멀전시 콜들을 모두 다 놓쳤다면요? 그래서 손님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면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부서예요. 매우 중요한 부서예요. 혹시라도 호텔에 근무하시면서 그 어떤 직원이어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전화를 받는다고 무시한다면 그 직원을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앉히신 다음에 전화 한 통이라도 제대로 받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그 어떠한 부서의 직원도 저희 게스트 서비스 직원들만큼 전화를 잘 받는 직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시거나 내가 뭔가 모자라서 그 부서에 배정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그 호텔의 위에 분들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 비구독자님을 그 부서에 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 지원을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소리 톤도 이 말투도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부서에서 몸으로 노동을 하면서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보다 이 직원은 앉아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서의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요. 신입사원들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선후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신입사원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서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비구독자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본인의 퍼스널리티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서의 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외모가 부족해서인가?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선배들도, 저희 직원들도, 저희 후배들도 다 예쁜 사람들 많았답니다. 여기 사연에서 우리 비구독자님께서 영어랑 중국어 의사소통이 다 된다고 하셨는데 와우, 진짜 능력자이시네요. 만약에 이 커뮤니케이션 센터라는 부서에 중국어나 영어 의사소통이 전혀 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비구독자님이 목소리 톤도 굉장히 좋고 멀티타스킹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영어랑 중국어 의사소통까지 가능하신 거라면 그래서 배정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랑 중국어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서에 배정을 될 일은 사실 굉장히 낮아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전화 받는 부서로 먼저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를 받는 부서의 가장 큰 특징은 호텔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와서 정말 잡다한 것부터 정말 중요한 것까지 다 물어보세요. 그날의 일정을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엘리베이터 타는 방법을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호텔에 오는 방법을 물어보시기도 하시고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거나 스파 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파 트리트먼트의 이런 종류도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시고 객실 내에 어떤 게 세팅이 가능한지 아기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뭐 객실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정말 진짜 다양한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질문들은 정말 빠르게 쳐내야 되거든요. 우리 전화 한 번 딱 올 때마다 고객님 잠시만요 하고 막 찾아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머릿속에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호텔의 모든 정보들을 다 머릿속에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호텔마다 아마 취시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커닝페이퍼 같은 거죠.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는 이상은 전화 한 콜에 1분을 넘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분 안에서 굉장히 많은 답변들이 오가고 많은 질문들이 오가면서 전화가 딱 끊어지려면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호텔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센터가 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내가 그렇게 경력을 쌓아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을 때, 물론 다른 호텔이 아니고 같은 호텔 내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을 때 내가 이미 호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에 가더라도 그게 다 밑거름이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또 신입사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뽀대가 나는 부서는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지식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다 밑거름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화를 받으면서 전화만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 전화를 받고 그 이메일을 동시에 쓰면서 이 예약들을, 객실 예약들을 한 번 더 훑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룸서비스 오더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하우스키핑의 오더를 뭐 주문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멀티타스킹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경력을 쌓다 보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멀티타스킹 스킬은 정말 여기까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멀티타스킹 스킬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장에 가서든 다 전화 받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전화 받는 매너라든지 이 전화 받는 예의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목소리 톤이나 이런 말투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중에 다 장착이 될 거라서 우리 비구독자분이 어느 곳에 가셔서 근무를 하시던지 가산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새로운 부서, 새로운 호텔, 새로운 직장의 면접을 보실 때에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비구독자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몇 년간의 경험이 있으면 훗날 백오피스로 가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선 저는 제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봐요. 우선 긍정적이진 않아요.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재경부 쪽은 아무래도 백오피스로 가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인사팀 같은 경우는 힐튼이라든지 스타우드 계열이라든지 글로벌한 브랜드에서는 객실팀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인사팀에 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사팀에서 일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인사팀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히 기회가 있으면 잡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내가 같은 호텔에서 부서로 옮길 때에는 당연히 인사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다른 호텔로 이직을 하면서 부서도 같이 이동을 하는 거라면 인사평가뿐만 아니라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의 평판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텔리어라는 직업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이미지 그리고 이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만큼 장점도 있어요. 전화를 받는 업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없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위치에 앉아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직원도 있어요. 전화를 받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보다 천천히 그냥 하나하나 차분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맞는 직원들도 있어요. 전화를 받는 업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뭐든지 다 힘들어요. 어느 부서를 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버티다가 또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서 3개월이 가고 그렇게 1년이 가면 어느덧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시던 모습의 호텔리어가 되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단순히 1, 2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저는 꼭 무라도 한 번쯤은 뽑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 굿나잇. 안녕.